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봤죠. 디자인에 대한 정의는 상당히 많지만 우리가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가져야 되는 디자인에 대한 시각, 디자인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정의들을 좀 뽑아서 알아봤고요. 우리가 이제 하는 게 디지털 인터랙션 디자인인데, 그 디자인에 대해서는 알아봤고, 디지털 컨텐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학기에 우리가 다룰 내용이 디지털 매체죠. 디지털 컨텐츠. 가장 디지털 컨텐츠 중에 가장 오래된 웹을 다루기 때문에 디지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o Elaine, who has probed with my being digital for exactly 1 years. 자, 이게 이제 디지털 거의 뭐 교과서 같은 디지털이다, being digital이라는 책의 그 제일 서문 앞쪽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니콜라스 니그로폰테라는 분이 지은 책이고요. 여기 보시면 내가 디지털이 되기까지 꼬박 1년 동안 내 옆을 지켜준 엘린네에게 라고 돼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요거예요. 이게 이제 비유적으로 해학적으로 쓰여져 있는 건데, 뭐겠어? 이진수겠죠. 딱 봐도 알죠. 여러분들 그 수학 시간에 배웠죠. 이진수. 0과 1로 이루어진 그 디지털에서는 비트라고 합니다. 비트는 디지털 최소 그 정보 저장 단위인데요. 0 혹은 1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진수죠. 말 그대로. 그럼 11111은 10진수로 환산하면 33이 됩니다. 내가 디지털이 되는 33년 동안 꼬박 내 옆을 지켜준 엘린네에게 라는 뜻이 되겠죠. 33 맞을 거예요. 뭐 틀렸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그러면은 큰일이에요. 유튜브에 올리면 막 욕먹을 텐데. 자, 요걸 왜 올렸냐면 요거 이진수라는 게 디지털의 가장 큰 특징이죠. 비트로 이루어진. 자, 그래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은, 아날로그라고 해서 다 실제 세상은 아니고 디지털이라고 해서 다 가상은 아니지만, 아날로그는 현실 세계에 훨씬 가깝고요. 디지털은 가상 세계에 훨씬 가까운 개념입니다. 아날로그는 분절되어 있지 않죠.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과 더 가깝고요. 디지털은 정보의 특성상 아주 작은 단위로 분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상세계에 가깝죠. 아날로그는 원자가 가장 기본 단위고요. 디지털은 아까 봤던 그 비트가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0과 1, 0 혹은 1이에요. 요거는 뭐 다들 기본적으로 아시는 내용이고, 자, 디지털 컨텐츠란 무엇인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의 아날로그 형태의 컨텐츠를 디지털화했다. 중요한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따 요 다음에 나오겠지만, 디지털 컨텐츠 또는 디지털 매체는요, 원래 없었던 새로운 뭐 어떤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아날로그 컨텐츠나 아날로그 매체가 디지털로 바뀐 거예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뭐 아날로그 통신을 이용한 뭐 휴대폰들 있었죠. 그쵸. 1세대 뭐 위성 그 휴대폰도 있었고, 그죠. 그런 것들 전파를 이용한, 그게 이제 많은 이제 기능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스마트폰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기존에 없었던 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디지털이라고 하면 막 뭔가 새롭고 뭔가 다 막 새로 만들어진 거 그런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자, 뭐 요거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산, 요거는 뭐 넘어가시고, 컨텐츠, 그 다음에 디자인, 기술, 요 세 가지가 기본 요소입니다. 구성을 하고 있는 컨텐츠랑,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보이는 디자인, 그 다음에 그거에 구현되는 기술, 요렇게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디지털 컨텐츠가 될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다음, 자, 디지털 컨텐츠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자, 비파괴성. 자, 디지털 자료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그죠? 우리가 일부러 뭐 파일이나 뭐 그런 것들을 삭제하거나 뭐 조작하지 않는 이상 디지털 자료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날로그는 어떻게 돼요? 뭐 필름이 뭐 변색이 된다거나 필름이 녹는다거나 뭐, 그쵸? 데이터가 그 종이책 어떻게 해요? 옛날 뭐 파피루스 이런 거 다 좀 이렇게 썩죠. 삭는다 그러지, 그죠? 물질은 파괴되기 때문에 붕괴가 되죠. 그래서 오래 그 영구적으로 보관하기 힘듭니다. 근데 디지털 데이터는 영구적으로 보관이 가능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하드뻥 나거나 뭐 블루레이, DVD 이런 것들 다 나중에 되면 없어지지 않나요? 그럼 디지털도 파괴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구별 잘 하셔야 됩니다. 용기가 파괴되는 게 아닙니다. SSD나 뭐 하드디스크 메모리, USB 메모리, DVD, 뭐 블루레이 이런 것들은 물질 현존하는 그 용기 담는 그릇이 파괴되는 거지. 그 안에 그 그릇이 파괴되면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유실되는 거죠. 디지털 데이터 자체가 파괴되는 거랑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쵸, 당연하죠. 용기가 파괴되는 거는 물질이 파괴되는 거지, 디지털 데이터가 파괴되는 건 아니죠. 그거 구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또 구별하셔야 될 게, 그 인터넷에 그 뭐 이미지들 같은 거 있죠. 뭐 짤이라고 하죠. 보면은 짤이 막 돌고 돌다 보면 화질이 되게 열화돼서 뭉개지는 경우 많이 봤죠. 그러면 밑에 댓글에 짤 좀 빨아주세요 이러면은 누가 깨끗이 세탁해서 딱 해상도 높은 거 딱 밑에 딱 달아주고 그러죠. 자, 그거는 비파괴성이랑 어떻게 다르냐면, 보통 이제 그 우리가 이미지를 업로드할 때 제일 많이 쓰는 포맷이 JPG인데, JPG는 기본적으로 압축 포맷이에요. 원래 있던 데이터를 압축한단 말이지. 우리 포토샵에서 JPG 익스포트 할 때 100%로 하실 거예요? 80%로 하실 거예요? 60%로 하실 거예요? 뭐 퀄리티 보면 울트라, 뭐 맥시멈 이렇게 있죠. 미니멈. 그래서 내 컴퓨터에서 서버로 이미지를 업로드할 때 서버는 서버의 공간을 확보하고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한번 이미지를 압축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서버에 올릴 때마다 압축 하겠죠. 그러면 내가 A라는 사진을 다운받아서 다른 서버에 올려. 그럼 한번 화질이 열화되고, 그걸 또 누가 다운받아서 또 올려. 그럼 또 화질이 열화되고. 그거는 압축이라는 과정을 통하기 때문에, 일부러 파괴하는 행위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화질이 열화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비파괴성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 라우 데이터 있죠. 여러분들 그 사진 찍거나 하면 사진 설정 그에 보면 라우 데이터 그런 것들은 압축이 되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쓰는 뭐 파일 포맷 형식 중에 뭐 PNG 같은 거 그런 것도 용량은 큰 대신에 화질을 유지를 하죠. 그래서 그건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다음 변형 가능성, 자유롭게 정보의 추가 삭제 수정이 가능하다. 이거 뭐 여러분들 뭐 많이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포토샵 합성을 한다든지 변형한다든지 그런 작업들 많이 하시죠. 되게 쉽죠? 그리고 요즘 어때요? 스노우나 아니면은 뭐 유튜버들 라이브 스트리밍 할 때 실시간으로 변형 가능하죠. 그러니까 뭐 변형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그 얼굴을 필터 처리하는 거 실시간이 되죠. 뽀얗게 하고 뭐 눈도 좀 키우고. 그러니까 디지털은 변형이 아주 자유롭게 됩니다. 아날로그도 돼요. 아날로그도 옛날에 막 그 미소 냉전 시절 미소 된장국 말고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 막 냉전 시절 때 막 이럴 때도 그 필름 있죠. 카메라 필름 오려다 붙이고 이래가지고 막 첩보전 하고 말해서 사람 원래 있던 사람 잘라내서 막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아날로그 필름 시절에 다 했던 거지만 그때는 진짜 극소수의 전문가들만 할 수 있었던. 지금은 꼭 디자인 전공자 아니더라도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웬만하면 다들 다룰 줄 알죠. 그 다음에 보관의 편리성. 이거는 내가 책 한 권 다 부피를 이만큼 차지하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양장본 같은 경우는 뭐 크기도 크고 그죠? 무겁기도 무겁고. 근데 디지털 매체, 디지털 컨텐츠 어때요? 전자책 작고 가볍고 얇고 이 안에 수십 권에 지금 충전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뜨는데 이 안에 지금 수십 권의 책이 들어있죠. 저도 책꽂이에 더 이상 꽂을 공간이 없어가지고 직업이다 보니까 책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는 직업이라 전자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 소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자책으로 읽고요. 수필 이런 거. 전공서적은 웬만하면 종이책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 낭비가 거의 없습니다. 무한히 재생산 가능하다. 여러분들 컨트롤 CV 그죠? 똑같은 결과물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이 찍어낼 수 있죠. 상호작용성. 자, 이거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지금 교수가 강의하는데 온라인으로 강의하고 있죠. 이게 디지털이죠. 웹캠도 디지털, 컴퓨터도 디지털. 그걸 지금 유튜브로 송출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캡처보드를 이용해서 또 캡처도 뜨고 있어. 다 디지털.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면 디지털이죠. 이런 거 상상이나 했겠어? 교수가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거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인스타,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거 여러분들이 글을 올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생산자예요. 소비자이자 생산자죠. 그죠? 인스타그램 딱 들어가면 피드 쭉 뜨면 여러분들은 소비자입니다. 보다가 내가 사진을 하나 올려서 먹는 거, 오늘 먹고 있는 거 너무 맛있게 잘 나왔어 사진이. 공유하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소비자에서 생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디지털 컨텐츠의 특징입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 디지털 컨텐츠의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은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뒤에 보시면 아날로그 컨텐츠와 디지털 컨텐츠의 비교가 있는데, 자, 이 앞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기존의 아날로그 컨텐츠라고 되어 있죠. 자,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에서 내용 자체는 그렇게 크게 변한 게 없어요. 왜냐? 책 그냥 우리 책 읽죠. 지금도 종이책 보죠. 근데 전자책이라는 게 새로 생겼죠. 혹은 뭐 아이패드, 신문, 종이신문 저 얼마 전까지 구독했었거든요. 지금 구독을 끊었는데 얼마 전까지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인터넷으로 다 보죠. TV 2012년 12월 31일 날 우리나라에서 아날로그 송출이 중단됐습니다. 그렇다고 뭐 TV 자체가 없어졌어요? TV 자체 본질이 바뀌었나요? 그건 아니죠. 디지털 TV로 바뀐 거죠. 그래서 완전히 뭔가 무에서 유로 뭐 이렇게 디지털이 막 이렇게 거창하게 탄생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매체, 기존에 있던 컨텐츠가 디지털로 바뀐 측면이 커요. 뭐 영화관도 옛날에는 필름 영사를 했다. 아날로그죠. 필름을 영사를 바로 하면. 근데 요즘은 필름 영사 하는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디지털 영상기로 다 바뀌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파일 트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 영화 뭐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처럼 보이는 것처럼 뭐 영화관은 스트리밍은 아니지만 당연한 말이지만 아날로그는 제공 형태 아날로그, 디지털은 디지털. 뭐 TV로 보자면 아날로그 시절에 전파였죠. 전파는 음파랑 비슷하게 이렇게 웨이브, 끊임없이 웨이브죠. 디지털은 0, 1, 0, 1, 0, 0, 1 이런 신호가 우리 뭐 SK TV나 올레드 TV 보시면 요 신호가 랜선 통해서 들어오죠. 전파와 디지털, 이게 다른 점입니다. 자, 제공 방향이 아날로그는 당방향, 디지털 컨텐츠는 쌍방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요거랑 연관이 있어요. 제공자와 이용자가 명확하게 구분. 옛날 아날로그 시대에는 뭐 방송을 하면 방송국의 PD, 연기자, 뭐 촬영하는 사람이 딱 해서 일방적으로 송출 전파 안테나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전파 쫙 뿌리고 끝. 요즘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이 웹엑스로 수업을 하는데 쌍방향이죠. 뭐가 쌍방향이야? 채팅 여러분들 바로 실시간 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뭐 웹캠 여러분들 안 켜놨지만 다른 수업에서는 웹캠 마이크 다 켜놓고 있죠. 바로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죠. 사실 쌍방향이 되면서 요게 제공자와 이용자의 구분이 불명확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연예인들, 뭐 유명인들 TV 나왔죠. 요즘은 어때요? 누구나 다 그 채널을 개설하고 누구나 다 실시간 방송, 뭐 컨텐츠 제작할 수 있죠. 그래서 생긴 말이 이제 인플루언서죠. 인플루언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 뭐 어제 보니까 뭐 어떤 유튜버 구독자 200만 명 푸마인가 매장에 그 가족들이랑 쭉 갔는데 그 매장 직원이 알아보고 본사에 전화해가지고 뭐 누구 유튜버가 오셨다. 그러니까 본사에서 그 매장에 있는 거 아무거나 다 공짜로 다 가져가세요. 이라고 거의 한 400만 원치 협찬 받았더라고요. 공짜로 가져갔다라기보다 협찬 받은 거죠. 그리고 그 브랜드 입장에서 어때요? 400만 원 쓰고 내가 알잖아. 나까지 알면 거의 우리나라 국민의 한 5분의 1은 안다 봐야지. 인터넷 하는 사람들은. 뭐 400만 원 매장에서 400만 원으로 수억 원대의 광고 효과를 냈다고 보시면 돼요. 인플루언서는 400만 원 협찬 받아서 좋은 거고. 그게 예전에는 그거 꿈도 못 꿨죠. 일반인이. 그게 이제 가능한 시대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많이 받죠. 방송국, 방송시간 없죠. 내가 방송하고 싶을 때 게임 켜서 자 오늘은 누구누구를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엔딩 보겠습니다. 막 하는 거죠.
자, 아날로그는 업데이트 비용이 크다. 그죠? 수정, 아까 봤지만 수정 이런 게 많이 힘들고, 배포 이런 게 힘들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많이 받으니까, 뭘 하나를 바꾸거나 하려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업데이트는 개선, 뭐, 교체, 뭐 이런 거, 수정,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그거 하나 바꾸려면 많은 걸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라는 게 많이,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돈뿐만 아니라 돈, 시간이 재화 전체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디지털은 쉽죠? 그 다음에 이런 제약들 때문에 순차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 딱 정해진 틀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순차적으로 정보를, 왜 일방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디지털 같은 경우는 쌍방향이고 비용이나 이런 게 저렴하기 때문에 정보의 제공 방법이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플랫폼 보시면 아시죠? 되게 자유롭죠. 뭐 게임 방송하는데 유튜브, 뭐 트위치, 뭐 아프리카 동시 송출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죠? SNS도 동시 뭐 업로드 이런 거 다 가능하죠. 디지털 컨텐츠는 아날로그 컨텐츠랑 다른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아날로그 컨텐츠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디지털 컨텐츠만의 어떤 요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막 떼놓고 생각하려고 하시면 안 돼. 이게 컨텐츠가 발전이라는 게 뭐 눈 떠보니 디지털로 돼 있더라 이거 아니죠. 이 과도기라는 것도 있고, 지금도 아날로그 컨텐츠 없어요? 다 있어요. 우리 CD 다 듣잖아. LP 듣잖아요.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는 지금 듣는 경우가 좀 드물지만 LP는 아날로그의 대표적인 매체죠. 네, 우리 MP3도 듣잖아요. 그죠?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공존. 대신에 우리는 디지털 매체를 다루기 때문에 디지털 매체가 가지는 그런 장점들을 좀 명확하게 알고, 그 장점을 좀 잘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잘 녹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휴대폰 중에 스마트폰이 제일 처음 나왔을 때 이 스마트폰에는 되게 다양한 센서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뭐 카메라도 있고, 카메라도 센서죠. 이미지 센서, 그 다음에 스피커, 마이크, 그 다음에 적외선 센서, 뭐 거리 감지 센서, 그 다음에 지금은 적외선 감지로 그 3000 매핑도 가능하죠. 페이스 아이디 이런 거 쓰는데, 그 다음에 터치, 그 다음에 뭐 후레쉬도 있고, 그죠? 그렇게. 그 다음에 뭐 자이로, 액셀러로미터 이런 것도 다 들어있죠. 블루투스, 와이파이. 그래서 초창기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이런 스마트폰의 다양한 센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상당히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뭐 인터랙션 방식에 대한 시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그런 시도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드물죠. 옛날에는 막 게임도 막 흔들고 막 이렇게 막 휴대폰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해서 하고, 막 후 이렇게 불기도 하고, 오카리나 같은 거 이렇게 여기다 대고 막 이렇게 오카리나 후 불면서 연주도 하고 막 그랬었어. 뭐 물론 그런 방식의 인터랙션이 점점 없어지는 이유도 있겠죠. 좀 불편하다든지 막상 오래 쓰기 힘들다든지 뭐 그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디자인을 할 때도 특히 막 학생 여러분들이 좀 시험적이고 좀 기발한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뭔가 기존에 없었던 이런 센서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한 다양한 방식을 좀 시도하면 참 좋을 텐데, 그 서비스 디자인, 뭐
해라 이러면은 뭐 그냥 화면 디자인 뭐 끽해봐야 뭐 많이 써봐야 카메라? GPS 정도? 그 정도 아이디어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조금 저는 많이 안타까워요. 뭐 필드에서는 좀 어쩔 수 없다고 쳐도 학교에서 좀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좀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루는 게 디지털 매체인데 그러면 이제 디지털 매체의 특성이나 장점을 가지는 거는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 디지털 매체와 디지털 컨텐츠의 어떤 장점이나 어떤 특성을 토대로 해서 디벨롭을 해야 되는데 뭐 약간 주객 정도가 돼가지고 아날로그 감성에 너무 치우쳐서 디지털이 가지고 있는 강점 같은 걸 다 버리고 너무 어렵게 가는 경우, 아날로그 감성이라는 거에 너무 꽂혀가지고 뭐 그런 경우도 좀 많은 것 같고, 아날로그 감성 좋지, 나도 아날로그 감성 되게 좋아하는데 뭐 그 카메라 필름 이렇게 자동 카메라 말고 필름 이렇게 싹 돌릴 때 한번 감을 때 이 손맛이, 이거는 이 안 해보면 모르는 거거든. 셔터 누를 때 그 SLR 싱글 렌즈 리플렉스 방식, 그 카메라 미러가 찰칵 올라갈 때 그 손의 딱 감각이라든지,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 자동 말고 수동 있죠, 이렇게 캡슐 넣고 수동으로 이렇게 딱 당겼다가 딱 열어서 캡슐 버리, 이 딱 당길 때 탁 걸리고 한번 힘 탁탁 더 줄 때 그 눌리는 그 손맛이라든지, 즉 그런 거는 기본적인 어떤 제품의 완성도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그런데 너무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제 주객 정도가 되는 거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태. 우리는 디지털 컨텐츠를 다룬다라는 걸 좀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뭘 얹혀놔도 안 되죠. 무너지지. 정상모 교수님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사상누각이라는 말이에요. 아마 정상모 교수 수업 들으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동의합니다. 어쨌든 디지털 컨텐츠의 이런 그 장점들, 특징들, 이런 것도 잘 알아두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디지털 컨텐츠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날로그 컨텐츠와 디지털 컨텐츠의 좀 뭐 특징이나 디지털 컨텐츠의 장점, 이런 거 알아봤는데 질문?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디지털 컨텐츠는 여러분들 뭐 이 개념은 이렇게 막 말로 설명을 100% 할 수 없어도 어떤 개념인지 딱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터랙션. 제가 여기 보시면 액션 이렇게 따로 떼서 이제 적어놨는데, 자, 요 인터랙션을 왜 이렇게 적어놨냐? 그 인터는 접두어예요. 무엇 간, 무엇 사이. 그래서 인터랙션은 행동과 행동 사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는 페이스와 페이스 사이. 여기서 말하는 페이스는 접촉면을 뜻합니다. 영어 사전 찾아보세요. 얼굴이라는 뜻 말고 접촉면이라는 뜻이 있는데, 자, 좀 쉽게 설명해서 요 휴대폰, 요게 접촉면이죠. 휴대폰의 스크린은
I/O 시스템입니다. 입력 출력 동시에 되죠. 터치로 입력되고 디스플레이로 출력이 동시에 됩니다. 나는 요게 이제 입력 장치죠. 눈으로 요걸 보고 요것도 입력 장치죠. 내 입력 장치와 이 그 폰의 입출력 장치가 만나는 부분, 페이스죠. 접촉면. 인터페이스는 뭐야? 접촉면과 접촉면 사이, 요걸 디자인하는 게 인터페이스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훨씬 잘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인터넷. 우리 이제 웹 디자인 할 때 이제 인터넷에 대해서 좀 배울 텐데, 인터 네트워크가 인터넷으로 고유 명사화 된 겁니다. 네트워크 간 이런 뜻이죠. 우리 영화 제가 한 5번 봤어요. 인터스텔라, 별 사이. 인터액션은 행동과 행동 사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사실 그게 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어떤 인터랙션이 있을까요? 자, 뭐 현금 지급, ATM기. 옛날에 상상도 못했지. 내가 아기 때 부모님 따라서 은행 가면 한참 기다렸어요. 이게 지로지 막 이렇게 쓰고 손으로 다 일일이 써서 은행 창구에 내면 돈 주고 그랬는데, ATM기는 터치 몇 번 하면 끝이죠. 컴퓨터 게임, 요즘 뭐 집 밖에 못 나가니까 원래 워낙 게임을 워낙 좋아하기도 했고, 지금 뭐 미뤘던 게임들도 한번 엔딩 하나씩 보고 있는데, 각계급하고 있는데, 게임 여러분들 뭐 요즘은 다들 게임 많이 하죠. 롤, 오버워치, 하스스톤, 서든어택, 또 뭐 있지? 배그. 어제도 치킨 먹었습니다. 1일 1치킨은 꼭 해야 잠이 오는. 그 인터랙션에서 몰입감이 대단하죠. 게임 같은 경우는. 그죠? 이 한번 시작하면은 끊는 게 좀 힘들죠. 그죠? 오늘은 롤 3판만 하고 자야지 했는데 화가 나죠. 이기기 전엔 안 자. 뭐 과제 뭐 몰라. 그죠? 자, 엑셀 파일의 항목을 잘라내고 봅시다. 우리 같으면은 뭐 포토샵 컨트롤 CV, 레이어 복사, 그죠? 뭐 그런 것들 불러오기, 자르고, 맞죠? 훌륭하죠, 인터랙션.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거, 우리나라 특출나죠. 그 한국에서 지금 코로나 그 세계적인 그 상황에서 한국이 사재기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로 온라인 쇼핑이 꼽히는데, 실제로 좀 그렇죠. 우리 봐봐,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지금 주문하면 내일 새벽에 음식이 와 있는데 사재기 할 필요가 없지. 그죠? 뭐 여러가지 뭐 몇 가지 원인들이 있던데, 그 중에 하나가 온라인 물건 구매하는 거 상당히 간편하죠. 특히 그 핀테크, 파이낸셜 테크놀로지가 더 이제 발전하면서 온라인에서 물건 사는 게 더 쉬워졌죠. 뭐 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뭐 이런 것들. 스마트폰으로 뭐 SNS, 여기서 인스타를 한다는 정보 교환하는 거,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글 홈으로 스마트 홈 시스템을 제어하는 거. 오케이 구글, 조명 켜줘. 켜졌죠? 여기. 자, 오케이 구글, 조명 꺼줘. 쉽죠? 저 이게 잘 때 침대에서 이제 불 다 끄고, 불 딱 끄기 전에 이제 조명 켜고, 이제 불 다 끄고 침대에 누워서 뭐 요즘은 이제 넷플릭스 좀 보다가, 그러고 이제 불 꺼줘 이러고 이제 잡니다. 이런 게 이제 훌륭한 인터랙션이 되겠죠. 자, 잘못된 인터랙션 디자인.
마트 무인 정상기, 저는 요즘은 좀 익숙해져 가지고 그 혼자 살고 이러니까 이제 물건도 이제 적게 사고 이러니까 무인 정상기에서 쓰는데, 처음에는 막 너무 복잡해.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게 물건을 찍고 옆에 그 무게를 달기 위해서 거기 딱 놔둬야 되는데 뭐 이것도 모르겠고, 그게 제대로 이제 공지가 안 되고, 이게 버튼 디자인이나 화면 디자인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무인 정상기 전체 물건 여기 놔뒀던 걸 찍고 옆에 놔두고, 찍을 때도 뭐 바코드를 기계 자체에 찍던지 바코드 이거 건 있죠, 이걸로 찍는지 뭐 이런 총체적인 디자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UX UI 디자인은요, 총체적인 디자인입니다. 만약에 내가 옛날에, 그러니까 스마트 TV 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리모컨을 디자인한다 치잖아요. 그럼 리모컨만 알아서는 디자인이 안 돼요. 그렇잖아. TV가 어떻게 동작하고 TV UI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리모컨 디자인 할 거 아니에요. 그죠? UX UI 디자인은 총체적인 디자인입니다. 시스템 전체를 알아야 돼요. 자전거를 디자인한다. 자전거 전체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게임 디자인 한다. 내가 만약에 게임 회사, 내 주변에 게임 회사 다니는 사람 정말 여러분 선배들 중에 게임 회사 다니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 과 특성상 게임도 많이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내가 게임 기획자다, 게임 PD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게임 전반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겠죠. 그래픽, 사운드, 타격감, 기술, 온라인 기술, 서버 기술, 스토리, 내러티브, 연출. 그래야 팀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죠.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무인 키오스크. 그나마 마트 무인 키오스크는 괜찮아. 근데 무인 주유소 이 까딱 잘못하면 대형 사고 나거든요. 기름 막 옆에 막 질질 흐르고, 막 사람 없으니까 막 담배 피고, 담배 유증기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 담배 피면 그 날아갑니다. 그쪽 그 없어져요. 그냥 나도 같이 없어지고. 그래, 이런 것들 어려워요. 마트 무인 정상기, 무인 키오스크. 왜냐? 불특정 다수, 남녀노소, 성별, 연령 제한 없이, 그죠? 외계인이 온다 그래도 쓸 수 있게 만약에 외계인이 왔어, 사람으로 위장을 하고 맨인 블랙처럼, 그럼 이게 쓸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려워. 어떡하겠어. 근데 잘 디자인해야지. 잘못이 쓰기 어렵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동차, 이거 좀 크리티컬하죠. 보통 사람들 잘 모르죠. 그래서 요즘은 어디가 잘못됐는지 그 자동차에도 모든 부분에 다 센서가 달려가지고, 나도 뭐 운전하다 가다 보면은 어디 공기가 빠졌다고 그러면 이제 가다가 보면은 이만한 막 드라이버 박혀 있었던 적도 있고, 뭐 그래요. 뭐 엔진 오일이 많이 모자란다든지 요즘은 다 센서를 통해서 뭐 다 체크가 되니까. 이게 왜냐하면 자동차 같은 거는 크리티컬하니까, 이게 막 만약 고속도로 이런 데서 갑자기 서버리면 대형 사고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중이지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버스, 정류장. 요게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대도시나 좀 발전이 된 데는 괜찮은데, 같은 한국 내에서도 지방이나 저기 뭐,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방의 버스 어떤 바구니에, 우리 교통카드 내고 찍는데 지방에는 바구니에 동전 내는데 아직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어. 그런 데는 이거 되게 불편해요. 이게 더 불편한 게 뭐냐면, 서울에서 살다가, 이게 서울이나 뭐 대도시, 나는
고향이 대구인데 대구도 보면은 버스 정류장에 보면 몇 번 버스 몇 조 어디죠. 이거 휴대폰 없어 다 뜨거든. 요즘 서울도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고품질의 서비스를 받다가 아닌 지역에 갔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야. 어떡할 거야? 서비스 안 되면. 그때 되면 이제 불편한 걸 많이 느끼죠. 어쨌든 뭐 이런 것들 정류장 이런데 다들 한 번씩 겪어봤죠. 그 다음에 아이폰이랑 컴퓨터 동의 아이튠즈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근데 옛날에 여러분들은 경험해봤는지 모르겠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아이폰이랑 그 애플 그 아이튠즈 그 컴퓨터랑 연결해서 아이튠즈에서 인증 안 하면 휴대폰 개통이 안 됐었어. 지금은 안 그렇지. 지금은 아이클라우드 비번이랑 해서 그 아이디랑 비밀번호 넣으면 인증이 되는데 옛날에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옛날도 아니다. 옛날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아이튠즈랑 컴퓨터 연결 안 하면은 휴대폰 개통도 못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튠즈 동기화 시키다가 앱 날려먹고 사진 날려먹고 음반 앨범 몇 날 며칠 고민해서 아이튠즈로 만든 앨범 날려먹고 휴대폰 바뀌면 백업해서 옮기다가 날려먹고 지금 진짜 많이 좋아져. 동기화 오류 때문에 여러분들 불편함을 겪은 적 꽤 많으실 겁니다.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좀 살펴볼 만한데 전자레인지의 시계를 어떻게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 전자레인지 뿐만 아니라 요즘 뭐 그 집에 그 사람이 현관 벨 누르면 뭐 욕실에서도 볼 수 있고 안방에서도 볼 수 있고 그렇죠. 이제 그런 시스템이 다 돼 있는데 자, 만약에 전자레인지나 그런 뭐 홈 그 방문 시스템 이런데 시계에 맞추려고 하면 무슨 버튼 눌러야 이게 시계가 시간이 조절되고 분이 조절되고 날짜 조절되고 이거 잘 모르잖아요. 왜 그런 것 같아? 이게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상호작용이 좀 안 되는 불편함이 있네요.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오프라인이었으면 그래도 여러분들 내가 질문하면 생각을 하고 이제 말하는 사람 대답해 주는 사람도 있긴 한데 온라인 강의 그게 잘 안 되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러냐 하면 자, 전자레인지 봅시다. 전자레인지는 원래 주 기능이 그 음식을 데우는 데 쓰는 거죠. 전자레인지에 있는 버튼은 전자레인지를 조작하기 위해서 음식을 데우기 위해서 버튼이 있습니다. 근데 부가적인 기능으로 시계를 맞출 수가 있는데 왜냐 전자레인지 시계에 맞춰놓으면 나름 편해요. 그 주방에 갔을 때 시계 보고 싶을 때 전자레인지 딱 보면 되거든. 같은 버튼에 여러가지 기능이 동시에 매핑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힘든 거예요. 그게 주 원인입니다.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시간,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30초 1분 요거 시간인데 시계 맞출 때는 다른 버튼으로 바뀌어. 이게 실제 제품 디자인할 때 되게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인데 헷갈려 사람들이. 왜냐? 여러 기능이 하나의 버튼에 매핑되어 있으니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괜찮아요. 왜냐? 뭐 드롭다운 메뉴도 있고, 그죠? 메뉴를 꾹 누르면 하이 메뉴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지금 현재 스크린이 상태에 따라서 버튼의 기능이 바뀌는데 제목도 같이 바뀌죠. 글씨를 바꿀 수 있죠. 색깔도 바꿀 수 있고, 그 텍스처도 바꿀 수 있고, 사진도 바꿀 수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버튼에 여러 가지 기능을 매핑을 해도 사람이 안 헷갈려요. 덜 헷갈리죠, 훨씬. 왜냐하면 기능이 다 바뀌기 때문에 텍스트나 이런 게.
그럼 원래는 이게 촬영 버튼이었는데 다음에는 이게 플레이 버튼으로 되어 있다. 이게 촬영, 플레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냥 맞춰서 누르면 되는데 실제 기기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좀 힘든 거야. 자, 이렇게 뭐 인터랙션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좀 잘 된 거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자, 수업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뭐 인터랙션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뭐 생각나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 뭐 원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온라인 수업이랑 오프라인 수업,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내용 자체는 크게 차이점이 없어요. 왜냐하면 첫 한 3주 정도는 그 이론 수업을 원래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주변에 이제 학생들 통해서 뭐 처음에는 별로 안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뭐 좋은 점들도 많이 있다, 뭐 괜찮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뭐 집중이 잘 안 된다. 근데 뭐 그거는 뭐 오프라인 수업 할 때도 뭐 이렇게 막 집중을 많이 하지 않았잖아요. 뭐 친구들 발표하는데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뭐 교실에서 수업할 때 친구 발표 잘 안 듣죠. 왜 자니 본인이 하던 거는 기억을 못 하는지. 장단점이 있는데, 그 온라인 수업이랑 대면 수업 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차이점은 어떤 이유 때문에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뭐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과연 온라인 수업에서는 왜 전달력이나 집중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지. 지금 친구들도, 제 친구들은 다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그랬는데, 그 애기 있는 집은 재택근무하면 그 근무가 아니라 육아라 그러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한번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뭐 과제를 내거나 뭐 이건 아니지만 이번 주에도 과제는 없어요. 물어보지 마. 과제 있는지. 없어. 자, 어쨌든 자, 인터랙션. 두 물체 사이에서 벌어지는 교환. 그죠? 아까 얘기했죠. 인터. 뭐 사이에서 어떤 행위의 교환이 일어나는 게 인터랙션입니다. 정보의, 보통 이제 인터랙션이라 하면 정보 교환을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뭐 지식이나 뭐 그런 뭐 유용한 정보뿐만 아니라 데이터나 뭐 시각적 어떤 정보,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모든 그 주고받는 내용들을 다 통틀어서 정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랑 학술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좀 구별해야 돼요. 특히 우리가 전공자들은. 자, 물건이나 서비스가 교환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다루는 건 이 정보의 교환이죠. 그죠? 그 다음에 사람과, 그 다음에 색깔이 왜 이렇게 많이 없네. 사람과 기계, 그 다음에 사람과 시스템. 우리가 다루는 거는 인터랙션은 뭐 기계야 기계, 시스템이 시스템, 사람과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다루는 건 사람과 기계 혹은 사람과 시스템 간의 인터랙션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점점 우리가 어떤 걸 하는지 좁혀 나가는 방법을 사용을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어떤 걸 하는지 명확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 명확하게 정의가 안 되면 뭐 서비스 디자인 하든 뭐 수업을 하든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든 그 주제, 목적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뭐 중구난방이죠. 뭐 친구들이랑 카톡 대화하는 것만 봐도 알잖아요. 뭐 친구가 오늘 술 먹을 사람 이랬는데 옆에서 야 나 오늘 뭐 쌀 20kg 주문했어. 각자 지 할 말 하지. 아 졸리다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명확한 주제나 목표가 없어서 그런데 뭐 일상생활에서는 괜찮은데 우리 디자인 학원 할 때는 그렇게 해서는 좀 좀 곤란하겠죠. 이런 걸 좀 알아두시고 자. 뭐 기술 중심의 시각, 동작 중심의 시각, 사회 인터랙션 디자인의 시각 이렇게 있는데 뭐 요 제목들은 좀 무시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본질은 또 본문에 있으니까 자 기본적인 기능 자 엔지니어 프로그래머가 만들어낸 기본적인 기능 뭐 예를 들면 뭐 카카오톡이다. 엔지니어와 프로그래머가 만드는 기본적인 기능은 뭐예요? 그럼 메시지를 주고 받는 거죠. 근데 그걸 뭐 이모티콘이라든지 뭐 다양한 뭐 부가적인 그 양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바꾸는 거. 우리는 기술자가 아니지. 디자이너죠. 근데 이 기존에 있던 기술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아 이런 기술들 이렇게 사용하면 정말 사람들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지. 그게 기술 중심의 시각. 행동.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피드백을 받는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걸 고려를 해서 만드는 게 동작 중심의 시각이고요. 사회 인터랙션 디자인의 시각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제품을 통해 인간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내는 것. 자 보세요. 우리가 인스타를 사용한다.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건 나랑 기계죠. 이렇게 스마트폰이죠. 근데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스마트폰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는 인간과 내 친구 혹은 내가 팔로우한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죠. 그죠? 결국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자 스타벅스 어플리케이션 뭐 사이렌 오더를 하든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바코드를 꺼내든 일단 인터랙션 자체 1차적인 인터랙션은 나랑 스마트폰 사이에서 일어나죠. 근데 어떻게 돼요? 결국엔 스타벅스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저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죠. 제 별명이 하우리 형입니다. 그러면 사이렌 오더로 딱 주문하고 쫄래쫄래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사이렌 오더 하신 하우리 형 고객님 나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지. 게임도 요즘엔 다 멀티 게임 많이 하죠. 롤 보세요. 1차적으로 내가 포인팅 디바이스와 키보드를 이용해서 입출력 장치 컴퓨터를 이용하지만 롤에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죠. 뭐 부모님 안부도 물어보시고 어머니 아버지 잘 계시니 뭐 이런 식으로 너는 참 못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죠. 결국에 인간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내는 궁극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고려한 인터랙션 및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 이 문장을 인터랙션 및 인터페이스는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유저 익스피리언스는 고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여러분들, 자, UX 디자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말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경험, 뭐 유저 UX도 어떻게 사용자 경험이죠. 경험은 되게 주관적이에요. 지금 여기 내 수업 듣는 25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나에게 똑같은 수업을 듣지만 다 다른 경험을 한단 말이죠. 다 다른 감정을 느끼고, 누구는 좋다고 생각하고, 누구는 졸리다고 생각하고, 누구는 목소리 듣기 싫다고 생각하고, 그죠? 누구는 지금 뭐 롤 하고 있을 거고, 누구는 지금 점심 먹고 있을 거고. 똑같은 환경이나 똑같은 뭐 제품 서비스를 쓰면서도 다 달라요. 경험은 똑같은 경험 있을 수가 없지. 이건 있을 수가 없어. 생각해봐. 똑같은 경험이라는 건 그건 존재하지 않잖아. 사람이 다 다른데 엄청나게 주관적이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임의로 디자인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오만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접근 방식 자체가 좀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디자인을 할 때 내가 요렇게 디자인하면 사람들이 요렇게 쓰고 요렇게 그 반응을 하고 요렇게 해서 아이고 이렇게 하면 좋다고 아이고 요거 대박이네 요렇게 생각하지. 엄청난 착각입니다. 내가 필드 특히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그런 것들 많이 했거든요. 실시간으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내가 의도한 방향을 다 비껴나갑니다. 좀 과장해서 내가 의도한 대로 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해. 안 그러면은 벌써 막 10년은 더 늙었을걸?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사용자가 따라줄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용자는 어떻게 느낄 것이다 라는 걸 미리 예단하는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사람의 경험이라는 건. 사용자 경험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각으로, 어떤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 자, 우리가 인터페이스랑 인터랙션을 잘 디자인해요. 그러면 사용자들이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서 야, 이거 정말 잘 만들었다 라고 느끼겠죠. 내가 만든 디자인 사용을 하면서 최대한 좋은 감정과 좋은 경험을 느끼는 것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UX 디자인의 최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의로 디자인할 수는 없어요. 좋은 경험을 느끼게끔 디자인을 잘 해서 마지막 사용자가 좋은 경험을 하게끔 맡기는 거지. 사용자 경험 자체를 디자인할 수는 없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동물의 숲, 닌텐도 스위치로 동물의 숲을 처음 해봤어요. 처음. 동물의 숲이 이때까지 많이 나왔는데, 근데 저런 힐링 게임, 뭐 목장 이야기나 스타듀 밸리류나 뭐
동물의 숲 같은 애니멀 크로싱 뭐 이런 게임들은 정해져 있는 틀이 없기 때문에 플레이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경험이라는 거 있을 수 없어요. 누구는 낚시를 하고 누구는 채집을 하고 누구는 농사를 짓고 그러겠죠. 누구는 빚을 먼저 갚고 누구는 빚은 나중에 갚아야 되니까 지르는 건 먼저 지르고, 같은 게임이지만 다 다른 경험을 합니다. 사용자 경험을 디자인할 수는 없죠. 내가 의도라는 게 있을 수 없어, 저 게임. 하지만 게임의 컨텐츠나 뭐 조작 방법, 그 다음에 뭐 캐릭터의 애니메이션, 아기자기한 뭐 어떤 그 디자인, 이런 것들 종합해서 사람들이 이 게임을 하고는 이 게임 진짜 잘 만들어, 진짜 힐링되고, 야 이런 기능도 돼, 뭐 이런 것들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야. 임의로 디자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임의로 다른 사람의 그런 주관적인 경험을 내가 막 컨트롤 하려니까 망하는 거지. 안 되는 걸 되려고 하니까 그게 되겠어?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 이제 디자이너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야. 사람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내 경험을 바탕으로 내 주변을 바라보게 되죠. 디자이너도 마찬가지, 사람인데 뭐 어쩌고 하겠어요. 내가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내 중심적으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 프로세스를 거치는 거예요. 뭐 사용자 테스트도 하고, 뭐 퍼소나도 만들고, 시장 조사도 하고. 알겠죠? 그래서 UX, 인터랙션, UI는 다 다르고요. 포함 관계로 치자면 아주 간단하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자면, 제일 크게 이제 UX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인터랙션이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제일 작게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비교하자면 아주 극히 부분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 개를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UX UI 디자인을 한다라고 하면 아주 총체적인 디자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좀 내가 학교에서 벌써 내가 한 7, 8년 있다 보니까 나는 좀 일찍부터 강의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뭐냐 하면, 공부 안 할 수 있지, 과제 안 할 수 있지, 그런 거 안타깝지 않아요. 그거는 그럴 수도 있지. 대학생이 어떻게 공부만 하겠어. 놀아야 공부도 하지. 그런 거 아니라, 그런 거 아이두이노 프로세싱 이런 걸 가르치면, 나는 대학원 논문 자체는 UX UI로 썼어요. 근데 지금 작업하는 거 아이두이노 이런 거 이용해서 제품 프로토타이핑도 하고 다 하거든요. 제가 다 하거든요. 인공지능 이런 것도 다루고, 개발 이런 것도 다 하고. 근데 이제 논문이나 처음에 일했던 건 다 UX UI 쪽이란 말이죠. 막 아이두이노 그런 거 왜 해? 나는 UX UI 할 건데, 이런 거, 모션 그래픽 그거 왜 해? 나는 UX UI 할 건데 그런 거 왜 해? 나는 모션 그래픽 할 건데 UX UI 왜 해? 나는 피지컬 컴퓨팅 할 건데 모션 그래픽 그런 거 왜 해? 이렇게 좀 생각하면 안 돼. 세상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건데, 내가 만약에 그 중에 하나라도 다 소홀했으면은 이렇게 못 먹고 살았을 것 같아. 그거 뭐 하나만 판다고 거기에 대한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오퍼레이터가 될 가능성이 더 높지. 여러 가지 두루두루 경험을 해야 돼. 안 해보면 모른단 말이죠. 음식도 먹어봐야 알잖아. 이게 무슨 맛인지. 내가 먹어봐야, 뭐 맛있다 뭐 백날 들어봐야 먹어봐야 알잖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란 말이죠.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진다는 게 괜히 생긴 말이 아니야. 해봐야 돼. 안 해보면 몰라요. 내 원래 여러분들 선배라 했죠. 그 조영대학교 공상학번 처음에 갈 때 애니메이션과 지원하려고 왔어. 그때는 과가 5개였으니까. 근데 1학년 여름방학 때 대한민국에서 그때 당시 엄청난 제작비를 들인 애니메이션이, 제목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 동기들 13명이가 영화관을 보러 갔는데 폭망했어요. 그러고 이 애니메이션 안 되겠구나. 좀 먹고 살기 힘들겠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러고 있다가 뭐 디미디로 갔는데, 디미디에선 배우는 게 많았어. 촬영, 뭐 편집, 모션 그래픽, UX, UI, 피지컬 컴퓨팅 다 해봤는데 다 재밌는데, 처음에는 난 영상 이런 걸 되게 하고 싶었거든. 근데 피지컬 컴퓨팅이랑 뭐 이렇게 프로그래밍 좀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적성에 맞는 거예요. 안 해봤으면 몰랐겠지. 그걸 다 해봐야 여러분도 알게 돼요. 그게 나한테 어떤 게 맞고, 그것도 해보고 경험해봐야, 내가 꼭 그 전공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 뭐 일하다 보면 다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그런 걸 해본 경험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벌써부터 뭐 난 뭘 할 건데 뭐 이런 가리지 말고 여러 분야에서 두루두루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디자인 컨버전스 학부의 그런 커리큘럼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좀 힘들고, 아씨 뭐 이렇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는 상당히 좋아요. 이것저것 여러 가지 경험을 다 해보는 게. 왜냐하면 조금 여러분들 1년만 더 있으면 알겠지만, 대학교에서 하는 공부라는 게 누가 가르쳐주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찾아서 해야 돼. 대학교가 무슨 중고등학교가 살고 누가 붙잡고 가르쳐주는 그건 대학교가 아니잖아요. 그 대학교에서 수업은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지. 각성의 계기. 그리고 뭐 큰 길을 알려주는 걸 뿐이고, 결국에 만들어가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만들어가야 되는데, 안 해보면 후회할 거야 나중에. 안 가본 길에 대한 후회, 해보고 후회해야 하세요. 이것저것, 그러니까 막 힘들고 막 어렵다고 해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는 것도 이거 한두 번이지 이거 습관 된다. 이거 많이 봤어. 학교에서 포기하던 사람은 사회 나가서도 포기하더라고. 남한테 피해야 돼요. 일 같이 하다가 갑자기 잠수 타거나 없을 줄 알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디자인 얘기하다 여기까지. 어쨌든 이 총체적인 걸 보세요. 디자인 할 때 크게 보고, 공부할 때도 좀 전체적인 맥락을 좀 보려고 하는 게 좀 좋을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되게 유명한 그림이죠.
자, 이게 프로덕트 제품 자체는 자전거인데 우리가 이제 조작하는 부분이 페달, 그 다음에 핸들, 그 다음에 뭐 핸들에 브레이크도 같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 안장, 사람이 직접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은 UI죠. 그죠? 바퀴는 UI 아니에요. 자, 유저가 있고, 자, 이게 제품이고, 이게 유저고, 사람이 조작하는 부분이 UI고, 사용자가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총체적인 경험을 다 사용자 경험이라고 합니다. 요 그림 되게 유명하죠. 요거 보니까 딱 이해가 바로 되죠. 그래서 UX는 임의로 디자인할 수 없고요. 저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할 줄 알고 그 사람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좋게 디자인하는 게 UX 디자인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임의로 막 사용자 경험을 막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망합니다. 그런 거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UX는 사람 관련이죠. 그죠? 우리가 사람이 느끼는 경험이기 때문에 되게 주관적이고요. 그죠? 총체적이고 범위가 넓어요. 전략적이라는 말은 범위가 넓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해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 자, UI는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는 사람과 디바이스의 관계에서는 UI는 컴퓨터를 얘기하고요. 객관적이죠. 객관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제품이나 서비스를 디자인하면 100명이면 100명 똑같은 제품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되죠. 뭐 내가 앉는다고 버튼이 파란색이 되고 다른 사람이 쓴다고 버튼이 빨간색이 되고 그렇진 않지.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이 나와야 돼. 그럼 어떻게 돼? 객관적인 거죠. 근데 이제 한정적이지.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라는 건. 그래서 부분적이고 범위가 한정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인터랙션은 이 컴퓨터와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교환, 행위의 교환, 정보의 교환을 다 인터랙션이라고 합니다. 요 다이어그램, 요 도표가 되게 중요해요. 주체를 명확하게 정하자. 사람과 컴퓨터. 사람은 UX, 컴퓨터는 UI.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건 인터랙션. 그래서 UX를 고민할 때는 사람 중심으로 고민을 하고, UI를 고민할 때는 컴퓨터 중심으로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인터랙션 디자인. 제가 통체적으로 생각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디자인에 대한 선입견, 겉으로 보이는 시각적인 부분을 디자인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이거 뭐 틀린 말은 아니지. 그래서 이거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이것도 디자인인데, 중요한 건 요런 장식적인 디자인은, 시각적인 디자인은 디자인이라는 범위에 아주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거죠. 나도 전공하기 전에는 몰랐지. 디자인하면 이쁘게 그리고 이쁘게 쓰고 이쁘게 만들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이제 뭐 특히나 뭐 UX UI 디자인하고 뭐 저도 뭐 필드에서 일을 하고 이러면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사이버 강의 온라인이나 아니면 뭐 전자 강의 시스템 이런 걸 디자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뭐 이제 좀 유아 아동이나 초등학생까지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시스템이었는데, 뭐 전자칠판, 그 다음에 선생님 태블릿, 그 다음에 학생들이 사용하는 태블릿, 그 다음에 학부모 스마트폰,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하는데, 그럼 뭐 어떻게 이게 전체적인 시스템 뭐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고 누가 인터랙션을 어떻게 하면 뭐 학생과 선생님은 기능이 어떻게 다르게 만들고 같은 수업 자료인데 기능은 다르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유적으로 연결되고 이런 것들 시스템 디자인부터 들어가야지. 그건 다 디자인이에요. 설계 이런 거. 사실 여러분들 그 개발을 해보면 알겠지만 개발도 그런 시스템 설계랑 되게 시스템 디자인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시스템 디자인 잘하면 개발도 잘하고 개발 경력이 많으면 그런 그 어떤 인터랙티브한 그런 시스템 그 정보의 흐름이나 그런 시스템 설계도 잘해요. 다 이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다 디자인이라고 하고요. 뭐 개발할 때 개발 패턴도 다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걸 설계하고 만들어내는 건 다 디자인이죠. 그러니까 우리 좀 크게 생각을 하자고. 크게 생각을 해야 이 시야도 넓어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져. 사람이 생각이 커야 돼.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한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고 싶어요? 아니죠. 그 다음에 그럼 왜 인터랙션 디자인을 하는가? 그러니까 물건이 이쁘고 뭐 이런 거는 빙산일각이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 제대로 동작하지 않은 인터랙션 이런 거 어때? 사용자들한테 엄청난 불편을 주죠. 그 엄청난 불편은 안 좋은 사용자 경험으로 이어지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좋은 사용자 경험은 결국엔 서비스나 제품의 그 실패로 이어지게 되죠. 사람들이 안 좋다 그러는데 누가 써? 그지? 그래서 불편한 걸 개선. 쓸만하고 편리하고 필요하고 재밌게. 여기서 재밌다는 말은 사용자 경험이 좋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진짜 재밌어요 말고 사용자 경험이 좋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인터랙션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좋은 경험, 결국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경험을 주기 위해서. 자, 인터랙션 행동 유도 요소.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람이 아니니까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없죠. 어이 이럴 수 없지. 일로 와서 한번 써봐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죠? 그러면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람이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행동을 유도하는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이 어떻게든 쓰겠죠, 그죠? 뭐 시리, 빅스비 이런 애들도 뭐 먼저 말 걸진 않잖아, 그지? 빅스비 버튼 여기 이렇게 넣어놓은 사람이 이거 빅스비 버튼 뽑아버리고 싶어. 너무 자주 놀려 저거. 자, 어포던스랑 컨텍스트 요거는 따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 자, 기표, 기의, 기표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픽토그램, 아이콘, 우리 흔히 보는 뭐 유턴, 뭐 좌회전, 그 다음에 뭐 횡단보도에 그 사람 걸어 다니는 그 파란불 빨간불 서 있는 거 그것도 다 기표고요. 화장실 표시, 뭐 비상구 다 기표입니다. 딱 보고 이게 뭐구나 알 수 있죠. 추상화된 어떤 아이코닉화된 시각적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각적 언어, 시각 언어.
자, 피드 포워드. 피드백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뭐 작용과 반작용인데, 내가 버튼 뭐 벨을 누르면 벨 소리가 나지. 띵동 뭐 이렇게. 그게 피드백이죠.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반작용에 의해서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 것, 나한테 이제 반작용이 오는 것. 피드 포워드는 뭐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을 겁니다. 뭐 처음 보는 기계나 제품, 처음 보는 서비스를 접할 때, 아 이거 이렇게 사용하는 거 맞나? 아리까리하고 옆에 한번 사람들 사용하는 거 한번 보고, 맞죠? 뭐 그거는 뭐 기계나 제품뿐만 아니라 음식, 이런 것도 처음 보는 음식, 뭐 낯선, 뭐 해외에서 먹는 그런 거 보면 뭐 어떻게 먹는 거지? 다들 한번 고민해 보셨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 확신이 없으면 인터랙션이 안 일어나죠. 오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이거 고장나면 해야지,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피드 포워드라는 게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확실히 아니까 사람들이 인터랙션을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좀 쉬운 예를 들면, 우리 일상생활에 그 커피숍 가서 주문하고 진동벨을 받았어. 알지? 한 10분 있으면 진동벨 울릴 거 알죠? 진동벨이 차마 다 울리기도 전에 징익 하면 이제 일어서서 바로 커피 받으러 가죠. 징익 이러면 이까지도 안 가. 또 이게 같은 상황인데 이제 주객 반대로 된 게 이제 호출 버튼. 그 술집이나 식당에서 이게 누르면 종업원이 이제 오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하는 거, 피드 포워드입니다. 인터랙션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인터랙션이 적극적으로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포카 역해, 실수 회피입니다. 실수 회피 뭐냐면, 그 여러분들 휴대폰 충전 단자 다 다르죠.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마이크로 USB, 뭐 USB 타입 C, 그 다음에 그 아이폰 충전기, 요게 한꺼번에 달려있는 요건데, 요거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요거. 다 다르지. 110V, 220V 다르고요. 그죠? 뭐 USB A, B, C 타입 다 다르고, 파이어와이어 다 다르고, HDMI랑 DP 포트 다르고. 왜냐하면 포트가 똑같으면 편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규격이 똑같을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HDMI 같은 경우는 또 보면 모양이 똑같아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모양이 똑같다 보니까 규격이 달라. 전송 속도 이런 게 달라서 어떤 거는 FHD 밖에 안 나오고 어떤 거는 QHD까지 나오는데 생긴 게 똑같으니 구별 안 되는 거야. 읽어봐야 돼, 자세히. 그래 잘못 사는 경우가 생깁니다. 기술 규격이 다르면 그 통신 자체가 안 되겠죠. 그럼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안 꼽히게, 애초에. 특히 뭐 전자제품, 지금이야 그 도란스라고 하죠. 도란스 어댑터, 그 트랜지스터 부분이, 그 변압기 부분이 잘 돼 있어 가지고 뭐 110에, 요즘은 뭐 100에서 230V까지 전자제품이 다 허용이 되는데, 그런 뭐 좋은 전자제품 말고 220V 있으면 동작하는 거, 뭐 110V 있으면 동작하는 전자제품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전자제품들은 만약에 그 잘못 꽂으면 그 단지 방송 나오니까 마이크 잠깐 끌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그 엘리베이터에서 마스크 꼭 끼시라고 를 엄청 길게 얘기하시네요. 네. 그런 게 이제 실수 회피예요. 애초에 안 꼽히게 만들면 뭐 실수할
건덕지가 없잖아. 그 다음에 메타포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메타포는 쉬우니까 여기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메타포는 은유죠. 은유.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국어나 언어 시간에 배웠던 가장 대표적인 은유 방법이 내 마음은 호수여 그대 노저오. 이게 대표적인 예죠. 그러니까 다른 물건이나 다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심상을 도취시키는 거지. 내 마음이 호수가 아닌데. 자, 메타포는 은유인데, 은유 내 마음 호수요 그대 노저오 이런 문장 아시죠? 그러면 내 마음이 호수가 아닌데 은유를 해서 이제 내 마음이 호수인 것처럼 해서 이렇게 딱 노져오는 그런 심상을 만드는 거야. 시적 심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딱 그려지죠. 딱 그림으로. 잔잔한 호수가 내 마음인데 이렇게 노져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잔잔한 호수에 파장이 탁 일면서, 되게 상상이 되죠. 아름다운 그 경치에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파장. 여러분들 요즘 썸 탄다고 하지. 그런 거. 그게 메타포인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웹엑스의 아이콘 이런 것들 다 메타포예요. 마이크, 헤드폰, 웹캠 카메라, 그 다음에 채팅창의 말풍선 이런 것들 다 메타포죠. 은유죠.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바탕화면이 원래 데스크탑이죠. 데스크탑 뭐예요? 책상 위가 여기 다 데스크탑이죠. 그리고 폴더 폴더의 기능이랑 아이콘 생긴 거 이런 거 다 그대로 메타포를 가지고 왔죠. 메타포를 가지고 오니까 뭐가 좋냐, 사람들이 바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데스크탑, 우리가 원래 작업하던 게 이 데스크탑인데, 그죠? 책상이죠. 그게 이제 바탕화면에 그대로 간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작업하는 공간이 되는 거지. 폴더는 여는 거죠. 우리가 폴더에 파일들을 막 넣어놓고 파일들을 막 분류해 놓고, 그죠? 폴더 안에 폴더 있고 폴더 안에 폴더,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잖아요. 파일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오니까 사람들이 딱 보고 이건 이렇게 사용하는 거겠구나 라는 바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메타포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랙션 기본 행동 유도 요소는 이렇게 크게 이런 게 있고, 어퍼런스랑 컨텍스트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라서. 자, 어퍼런스는 행동 유도성이라고 하고요. 쉽게 얘기하면 물건의 특성, 그 다음에 외형, 생김새, 그 다음에 재질,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유도하는 걸 뜻합니다. 어떻게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쓰는 거야. 이렇게 안 생겼으면 이렇게 안 썼겠지. 예를 들면 스테플러,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찝겠죠. 이렇게 안 생겼으면 이렇게 안 찝겠지. 누가 봐도 얘를 누르게 돼 있잖아. 누가 봐도, 그지? 이걸 막 이렇게 쓰거나 막 이렇게 쓰는 사람 있나?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죠. 이렇게 동작하게. 딱 봐도 이렇게 동작할 것 같잖아. 그게 행동 유도성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예를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차창에 스키 차면 이제 겨울에 다들 낙서 한 번씩 해봤죠? 버스 이런 데서, 특히 버스, 시내버스. 다음에 틈에 이제 문틈 이런 데 쓰레기 끼워 넣는 거, 여러분 학창시절 다 한 번씩 해봤던 거예요. 스티커나 가격표 뜯는 거, 이거는 좀 순한 맛이고, 매운맛은 딱지 앉았을 때 참기 힘들죠. 이상하게 참기 힘들어. 이거 떼면 아픈 거 알고, 떼면 흉지는 거 알지만 떼게 돼. 행동 유도성이에요. 그 다음에 눈에 발자국 남기는 거,
푹신한 침대에서 뛰는 거 다 행동 유도성입니다. 그 남자 화장실 소변기에 파리 표적 스티커, 저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은 많이 알 거야. 처음 나왔을 때는 나도 진짜 파리인 줄 알았어. 그게 중간에 이제 그 변기 소변기 중간에 파리를 스티커를 붙여 놓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화장실 좀 덜 더러워진대요, 확실히. 그 다음에 볼펜 똑딱똑딱 거리는 거 여러분들 많이 하죠. 뭐 볼펜 똑딱똑딱 거리는 거 말고도 뭐 이렇게 뭐 펜을 이렇게 돌린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고 잘 못 돌렸어. 이게 왜 이렇게 되냐?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게 딱 끼고 이렇게 돌릴 수 있게 생겼잖아. 이렇게 안 생겼으면 안 돌리겠죠. 이거 못 돌리지. 왜냐? 그렇게 안 생겼기 때문에 못 돌리는 거예요. 볼펜 똑딱똑딱 거리는 거 이것도 눌리니까 똑딱똑딱 거리는 거야. 그렇게 행동 유도하게 생겼기 때문에. 물건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 특성입니다. 외형적 특성. 뽁뽁이 터뜨리는 거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뽁뽁이는 재질 자체가 터지는 재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터뜨리는 거죠. 그죠? 뭐 이런 것들 낙서하고 전혀 상관없는 두물체 딱 끼워만, 이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 힐링되는 짤 뭐 이런 거에서 막 전혀 상관없는데 두 개가 정확하게 들여맞는 막 그런, 특히 디자인 전공한 사람들이 딱 좋아할 만한 그런 온라인 정렬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어플로던스입니다. 사물이 가지고 있는 모습. 자, 예를 들면 문 손잡이가 세로로 되어 있으면 단기 세로예요. 왜냐? 사람 손을 딱 자연스럽게 차렷 자세에서 딱 뻗으면 이렇게 뻗죠. 이렇게 뻗는 사람 없어요. 이거 불편하니까 이렇게 요대로 잡고 당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로로 되어 있는 거는 미세요예요. 사람이 자연스럽게 손을 앞으로 내밀면서 밀려면 이렇게 딱 그 높이에 세로로 딱 돼 있어 이걸 그대로 밀고 들어가면 됩니다. 요거 생긴 거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을 유도하는 거야. 잘 안 되지만. 그래서 병원 같은 데 가면 단기 세우는 이렇게 세로로 돼 있고, 미세요는 손잡이 자체가 없이, 아이고 뭐 불편하게 돼 있네. 손잡이가 없이 그냥 판만 돼 있어. 금속판. 병원에서 이런 거 많이 볼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대로 그냥 판만 밀고 당길 수가 없잖아. 이거 뭐 어떻게 당겨? 뭐 손톱으로 뭐 걸어서 당길 거야? 아니죠. 뭐 이런 것들 생긴 게 그렇게 행동 유도를 하는 거죠. 자, 컨텍스트. 보통 이제 우리가 컨텍스트라고 하면 문맥 혹은 맥락이라고 하죠. 뭐 소설이나 뭐 어떤 사건을 전후 사정을 따져서 지금 뭐 만약에 주인공이 어떤 행동을 해,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아. 왜? 그러면 전후 사정을 따지죠. 우리 영화 볼 때도 처음 보죠. 쟤가 범인인 것 같은데, 혹은 쟤 죽을 것 같은데. 왜냐? 맥락이 있어. 맥락. 컨텍스트. 보통 이제 문학이나 예술에서는 이제 앞뒤 전후 사정을 따지는 걸 이제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인터랙션에서는 사용자가 처해 있는 환경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제 수업을 컴퓨터로 큰 화면으로 보시는 분은 그냥 이렇게 보시겠죠. 근데 휴대폰으로 보는 사람들이 휴대폰은 잘 안 보이지. 글씨도 작고 이렇게 보겠지. 이게 컨텍스트가 다른 거야. 사용하는 디바이스 자체가 다르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딱 그런, 특히 지금 멀티 디바이스 쓰시는 분들 다르죠.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쓰는 경우도 있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는 동작이 뭔가 안 하거나. 컨텍스트가 다른 겁니다, 이거. 지금 딱 얘가 나오잖아, 벌써. 그 다음에 뭐 카톡 할 때, 집에서 카톡 할 때는 이렇게 뭐 이렇게 쓰는데, 지하철
그래서 카톡 쓸 때 어때? 누가 보는 거 싫지? 뭐 별 내용 아닌데 싫죠? 이렇게 쓰죠. 뭐 맨날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좀 신경 쓰이지. 컨텍스트. 근데 같은 휴대폰을 쓰더라도 뭐 내가 앉아서 이렇게 쓸 때는 이렇게 편하게 쓰는데 걸어가며 쓸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앞에도 좀 보고 그렇게 쓰죠. 그런 게 컨텍스트예요. 사람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 이 컨텍스트에 관해서는 이제 컨텍스트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컨텍스트만 따로 뽑아서 한 번 더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업 내용은 더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 이게 디자인 오 이런 게 있었어? 막 아마 안 배워 아마 모르는 내용들이 꽤 있을 텐데 다음 수업 시간 좀 재밌을 겁니다. 아니면 말고 뭐. 아니면 얘기해 주세요.